4장 차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입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은 밑에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고려해서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차감하고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걸 빼서 납부하는데요. 혹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이 세액공제해 준 걸 추징하는 거잖아요. 이자까지 같이 추징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더해서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가산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산세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주요 가산세 몇 가지를 한번 기재해 봤고요. 이외에 가산세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법 규정을 참고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다 외우기보다는 이런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또 실기 위주로 연습을 또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무신고 가산세죠. 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무신고 납부세액에 곱하기 20%, 만약에 부당신고라고 한다면 40%, 역외거래다 그러면 60%인데 역외거래라는 건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는 뭐예요? 수익 금액의 만분의 7. 부당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만분의 14.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외우기보다는 이런 게 무신고 가산세구나.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도 있는데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기업은 기장 의무가 있는데 무기장했다 그러면 기장을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자, 산출세액의 20% 곱한 금액과 수익금액,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죠. 수익금액의 만분의 7 곱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로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기장을 꼭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거래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 증명서류, 우리 생계안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되는데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전액 그 송금불산이 된다 그러면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가산세를 적용할 거냐? 법정 증명 서류, 증빙 서류, 미수치 금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2%를 가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 시 가산세. 이거는 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걸 제출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 지급액의 1%, 일용직에 대해서는 0.25%를 가산세를 매깁니다. 자,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하고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했을 때는 0.125%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등 변동 상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주식 및 출자 지분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변동 상황 누락이나 또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출, 누락 제출, 불분명 주식, 액면 금액 또는 출자액에 대해서 0.5%를 곱해서 적용하는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25% 적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 깎아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가산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역을 제가 기재해서 한번 읽어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이거는 조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요 3번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투자세액 공제와 이자까지 더해서 추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기공제된 원천 납부세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부간 부동산 관련 비용의 송금 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감면 받아놓고 일정 요건을 어겼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면 받은 거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이거를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요. 기납부세액은 뭐예요, 여러분? 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 있죠. 종류가 뭐가 있죠, 여러분? 중간연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그리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거는 자, 각 사업연도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연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연합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을 일찍 걷는 이유도 있고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까 중간에 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분산을 시키는 역할도 있는 거죠. 자, 중간연합 대상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대부분은 여러분 그 공부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6개월을 초과하니까 이제 중간연합을 하라는 건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연합 대상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신설법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9월 1일 날 법인 설립을 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연합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경우에는 그때는 중간연합 의무가 있지만 그냥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연합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익 금액이 없다, 매출이 없네 이 회사 이걸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낼 게 없는데 뭐 굳이 중간연합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산법인, 그죠?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등 이런 경우에는 중간연합 대상 법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중간연합세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중간연합세액의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인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반적인 법인은 중간 연합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중간 연합 기간에 실제 손익을 가결산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연합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법인이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이 경과됐거나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있어야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텐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연합세액의 신고 납부입니다. 중간연합기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중간연합기간이 되는 거고요. 중간연합기간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이다 그러면 6월 30일이 중간연합 기간의 종료일이니까 8월 말까지 중간연합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이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중간연합이니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연합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1년치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이걸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이걸 굳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분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기납부세액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중간연합세액, 그리고요.
원천 납부세액입니다. 자, 법인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 원천 징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 즉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 법인을 대신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미리 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원천 징수 납부세액으로 원천 납부세액으로 해서 법인세 낼 때 차감하고 나머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14%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한다는 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의 경우에도 14%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14%를 떼고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면 실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에 뭐가 있다, 여러분? 중간이납세액, 원천납부세액, 그리고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이건 이제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인세 포탈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수시부과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수시부과되는 사례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했다는 거죠. 또는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인 상태이거나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뭐가 있다? 중간이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가세액. 이렇게 기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 요걸 빼고 나머지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예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쭉 빠르게 한번 볼 테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죠. 법인세 신고는요, 신고 기한은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난 법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선생님 세금 낼 게 없는데요?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손이거나 사업소득금액,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 31일인 법인은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그렇죠. 6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이처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꼭 12월 31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규정 자체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 제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수적 서류를 미첨부했다면 무신고로 간주하니까 꼭 잘 챙기셔야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 났다 그러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 또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이거는 필수적 서류입니다.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밖에 첨부 서류로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들, 뭐 외감 대상 법인의 경우엔 현금흐름표 등등 이런 서류들이 또 있다는 거. 자, 법인세 납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이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그렇죠, 납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자,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납은 어떻게 할 거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선 1,000만 원을 내고요. 우선 1,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혜택을 좀 더 줘서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되게 많죠. 그렇죠? 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딱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 세액의 50%까지는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한 달 이내,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는 거. 여기 헷갈리면 밑에 제가 케이스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데 12월 말 법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9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자, 2천만 원 이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1,000만 원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요. 1,000만 원 초과되는 900만 원은 4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5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데 12월 말 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냥 반반 딱 내는 거죠. 그래서 1,500 우선 내고 그리고 나머지 1,500은 4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세의 10% 법인지방소득세가 이제 또 붙는데요. 자, 법인세 10%를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4개월 내에 사업장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12월 말 법인이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요. 그리고 4월 말일까지 법인세 납부한 거의 10%를 지자체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 납세 의무를 위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들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혜택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인데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법인세 신고 납부까지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